노후 준비 못한 대가는 참혹했다. 은퇴 세대가 겪는 현실 다큐.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평생을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한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거래처 비위 맞추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며 살아온 시간이 수십 년이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닳아도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중에는 편하게 살겠지. 그런데 현실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이 더 길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병원 갈 일은 늘어난다. 자식은 독립했지만 완전히 독립한 건 아니고 부모 부양은 끝났는데 이제는 자기 몸을 부양해야 한다. 젊을 때는 돈보다 건강이라 말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조차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은퇴라는 단어는 원래 여유롭고 평온한 이미지로 포장된다. 아침 산책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은퇴 세대는 전혀 다른 하루를 산다. 마트 시식 코너로 점심을 때우고 냉난방비 아끼려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겨울엔 전기장판만 켠 채 잠드는 살. 애들한테 부담 주긴 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작은 도움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사람들은 노후를 너무 늦게 실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 때 이미 늦어버린다는 데 있다. 젊을 때는 노후가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월급은 늘 부족하고 당장 결혼 육아집값 대출이 더 급하다. 은퇴 준비는 늘 뒤로 밀린다. 조금만 안정되면 해야지. 하지만 인생은 그 조금만이 쉽게 오지 않는다. 어느새 쉰이 되고 회사에서는 후배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권고사직, 명예퇴직, 계약 종료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문을 두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국민연금 나오잖아. 하지만 실제 은퇴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월세,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계산해보면 숨이 턱 막힌다. 특히 배우자 한 명이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다. 실제로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회사 다닐 땐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중견기업에서 28년 근무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삶이었다. 자가 아파트도 있었고 아이 둘 대학도 보냈다. 주변에서는 고생 끝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58세에 퇴직하고 나서 모든 계산이 달라졌다. 퇴직금 일부는 아이 결혼 자금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생활비로 빠져나갔다. 잠깐 쉬다가 일하면 되겠지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나이 앞에서 재취업 시장은 차갑게 돌아섰다.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밀려났다. 결국 그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은 카드값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물건을 나르고 무릎 통증을 참으며 하루를 버틴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다.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평생 고생시켰는데 노후까지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서. 그 말이 참 무겁다.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감까지 흔든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쓸모없어진 느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회사에선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불렸고 사람들의 연락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퇴직 후엔 전화 한 통이 줄어든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융상품 가입만 의미하지 않는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구조를 준비하는 일이다.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관계,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우울감을 겪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다. 특히 경제력이 약해질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집 안에서도 눈치를 보게 된다.
그동안 가족을 책임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도움받는 위치가 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사실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 20대든 40대든 60대든 늦었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예를 들어 소비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미래는 달라진다. 젊을 때는 자동차 할부, 최신 휴대폰, 보여주기식 소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은퇴 세대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때 조금만 덜 쓸걸. 노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통제가 훨씬 중요해진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진짜 필요한 관계는 체면으로 유지된 모임이 아니라 어려울 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이다. 은퇴 이후 삶에서 건강은 곧 경제다. 무릎 수술 한 번, 장기 치료 한 번이면 노후 자금이 급격히 무너진다.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다.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여행도, 취미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도 기억난다. 남편은 은퇴 후 작은 경비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을 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일하냐고 물었다. 그런데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일 안 하면 더 불안해요. 이 말이 현실이다. 지금의 많은 은퇴 세대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은퇴 이후가 생각보다 훨씬 길다. 60세에 퇴직해도 90세까지 산다면 30년을 버텨야 한다. 과거에는 노후가 짧았지만 이제는 긴 노후의 시대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지금 세대의 자녀들도 먹고 살기 바쁘다. 부모를 책임질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거창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비참해지지 않을 정도의 안정을 만드는 것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 무리하지 않는 소비, 건강관리,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능력. 이런 기본이 쌓여야 은퇴 이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이야기를 싫어한다. 늙는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시간이 멈추지는 않는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은 훨씬 잔인하게 흐른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몸으로 버틸 수 있다. 밤새 일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체력도 기회도 줄어든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결국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구에게나 은퇴는 온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늘 비슷한 말을 남긴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할 걸.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나는 왜 노후 준비를 미뤘을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 이유도 크다. 하지만 심리학자들과 행동경제학 연구를 보면 인간은 원래 먼 미래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미래의 행복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크게 느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30대 직장인이 월 30만 원을 연금이나 투자에 넣는 대신 자동차 옵션을 올리거나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 순간에는 여행의 만족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반면 30년 뒤 노후의 불안은 너무 멀리 있어서 현실감이 없다. 문제는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거의 다른 사람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의 자신에게 닥칠 고통을 실제보다 가볍게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을 때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 특히 한국 사회는 노후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 빈곤율, 치솟는 의료비 부담, 그리고 늦은 은퇴 연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즉,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온다. 바로 장수 리스크다. 예전에는 6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사는 일이 흔해졌다. 문제는 돈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보다 짧다는 데 있다. 은퇴 자금이 먼저 바닥나면 남은 삶 전체가 생존의 문제가 된다. 실제로 은퇴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은퇴 후 203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단순히 은퇴 직후 몇 년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60세에 퇴직해 90세까지 산다면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한 기간만큼 또 다른 시간이 남는다. 즉,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에 가깝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긴 시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생활은 금세 흔들린다. 부동산은 자산일 수는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특히 노년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낙상은 고관절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년층이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 속도는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진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일이 시작된다. 몸이 아프면 의료비가 늘고 의료비 부담은 스트레스를 만든다. 스트레스는 다시 면역력과 건강을 악화시킨다. 결국 건강 악화와 경제적 불안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실제로 노년층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경제적 불안이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감정이 인간을 깊게 무너뜨린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은퇴 후 경제력이 줄어들면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현금 흐름. 둘째, 건강 유지. 셋째,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노후 삶의 안정감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사회적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장기 행복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인간관계였다. 돈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계와 소속감이 정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다. 실제로 은퇴 후 급격히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집 안에만 머무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일부러라도 걷고 배우고 사람들과 대화해야 한다. 흥미로운 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꼭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적당한 소비 수준과 규칙적인 생활, 무리 없는 노동, 그리고 꾸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젊을 때 성공만 바라보고 인간관계와 건강을 모두 잃은 사람들은 은퇴 후 깊은 공허감을 겪기도 한다. 결국 노후 준비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다. 나는 나이 들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준비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다. 하지만 돈만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 건강 없는 분은 오래 누리기 어렵고
관계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진다. 그래서 진짜 노후 준비는 통장만 채우는 일이 아니다. 몸을 관리하고 소비 습관을 다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행동, 하루 30분 걷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기, 친구 한 명과 꾸준히 연락하기. 사실 노후는 그런 아주 작은 습관들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사람들은 종종 큰 기회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긴 시간의 삶에서는 거대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습관이 더 무섭고 더 강하다. 노후 역시 마찬가지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쌓인 선택의 결과일 때가 많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노후는 이미 오늘의 습관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